불리한 사람도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좀 질의를 하면서 깰 필요가 있다. 어제는 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는데 뭐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수사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수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질지가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지금 민주당은 여론으로 계속 명태균 의혹에 대한 대통령 부부 수사 얘기 계속 띄우고 뭐 미진할 경우엔 특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서울로 옮겨온 거 자체는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여요. 네. 예, 그 남아있는 게 또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예. 창원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도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의 거점이 이제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했으나 지금 거주지가 그쪽이니까 이제 피의자들이 와서 조사를 받기 쉽고 뭐 이런 공간.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이제 피의자 주거지가 사건 관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건이 벌어진 사건 발생 장소도 이제 관할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이제 창원으로 선택됐던 건 명태균 씨 중심으로 생각을 네. 했던 건데 예. 지금 옮겨오는 거는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고. 또 사건의 대부분도 서울에서 진행됐다라는 걸 명분으로 삼았다면 다음 조사 대상자는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서 옮겨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수사팀도 대부분 그대로 옮겨온 걸 보면 수사는 연속되잖아요. 네. 연속되는 수사를 그대로 그냥 창원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서울로 왔다는 거는 다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암시하는 건데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대한 사건으로 지금 처음에 타이틀이 걸려 있었고 시작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뭐 카톡 대화나 뭐 통화 녹취 뭐 일부분은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지금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맞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추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나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또 이제 그런 적용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며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관련된 사건의 추이와 비교해 가지고 맞춰서 이제 진행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예.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그게 아마 먼저 진행되지 그게 않을까. 진행되지 않을까.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특검을 계속 해야 된다. 특검법도 발의한 상황인데 중앙지검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 거면 지금 특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 압박용이고 네. 향후에 이 특검이라는 게 또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길 바라니까 특검이라는 건 또 맨날 브리핑하면서 이 언론에 이제 공표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예.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또 특검을 하겠죠. 특검은 그리고 또 지금 뭐 윤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여기 연루된 인사들이 또 여권 잠룡들이 또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그것도 좀 꽃놀이패처럼 생각을 하겠죠. 이 네. 정당의 공천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 라는 거는 거의 뭐 정당 전체를 멱살을 쥐고 초토화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굉장한 압박이 되잖아요. 정치 예. 활동에 있어서는 네. 굉장한 족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법심사가 정당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검을 통해서 우회해가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쑤시기 시작하면은 뭐 속절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당 자체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현재 수사 상황이나 특검의 본질과 맞지 않는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사가 뭐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까지도 지금 종료된 상태고 나머지는 지금 뭐 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좀 마무리 단계잖아요.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한다. 네. 특검이라는 거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예외적으로 하게 되는 그 시스템인데 일단 수사를 지금 잘 했고 남아있는 수사가 많지 않고 네. 그리고 권력자라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까? 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이 누구의 눈치를 봐서 지금 되고 말고의 예.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수사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까지도 분쇄를 해보자 뭐 이런 건가? 이거는 정말 예외적으로 써야 되는 특검을 너무나 정쟁용으로 남용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특검도 이번에 발의하는 게 24번째인가 이제 제 기억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많이 했군요. 예, 그렇게 네. 많이 했죠. 게다가 예. 또 이게 뭐
재의결로 돌아올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그 시점도 지금 뭐 조율을 하고 있다. 헌재 결정 나오는 시점으로 맞춰가지고 뭐 이탈표를 노리네 마네 뭐 이런 보도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이게 진짜 실체 진실을 원하는 건가? 이거를 예. 가지고서 압박 카드로 삼고 의원들을 멱살을 잡고 국민의 힘을 어떻게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건가? 그 특검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들어오는 게 예외적인 특검이잖아요. 네. 특검에 대한 불신이 더 많지 않을까요? 불신이 많은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검찰 다 찢어발기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특검이라는 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고서 그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임명도 하려고 그러겠죠. 신뢰를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제도를 이런 식으로 막 휘둘러가면서 하는 거는 그 불신을 자초하고 이 특검은 도입이 되면 그 자체가 불공정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우클릭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여권에서 보기에는 저것도 말 바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좀 넣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막판에는 좀 빼버렸고요.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요새 이재명 대표 보면 변하겠다는 건지 안 변하겠다는 건지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좀 뭔가 할 것처럼 했다가 민주당의 어떤 다수의 의견에 좀 굴복하듯이 말을 슬그머니 좀 빼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믿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무슨 속아요. 말을 하더라도 왜냐면은 지금 믿음이 가는 말이 없잖아요. 그분은 말 바꾸기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그 말을 믿으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면 예. 그냥 뭐 며칠 지나면 또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되는 쪽으로 그냥 막 말을 하시는구나. 요렇게 하면은 거의 맞아요. 표되는 쪽으로. 표되는 쪽. 표되는 쪽으로. 방향은 일관되네요. 그렇죠. 표 표되는 되는 쪽으로. 근데 그게 뭐 통찰력 있는 분들은 그 옛날부터도 그랬었어요. 이재명은 포퓰리스트다. 예. 근데 그 그냥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표되는 쪽으로. 그래서 우클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네. 그쪽 표 어떻게 얻을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질렀는데 이러니까 내부에 전통 지지층인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냥 비슷한가? 조금 더 잃는가? 그럼 뒤집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로 모시는 분인데 여태까지 법안 통과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다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핑계 댈 때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내부 논의 뭐 여당과의 협상 뭐 이런 얘기를 언제 그렇게 하던데. 알뜰하게 챙기셨나. 진짜 예. 그것도 참 의아한데 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말 뒤집는 거는 자기는 말 뒤집은 적이 없다. 그냥 표되는 쪽으로 그 네. 기준으로 보면 딱 맞아요. 표되는 쪽이 기준이다. 그렇죠.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 동안 SNS에 글을 올려서 책을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책 출간일이 취재가 됐어요. 26일에 첫 번째 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26일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좀 연기가 된다면 그 전날 또는 그 다음 날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 뭐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좀 이르다, 너무 성급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구 변호사 보시기엔 어떤가요? 사실 지금은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매일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정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또 그런 일정이 또 뭐가 있어요. 계속 이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계속 줄줄이 벌어질 것이다. 줄줄이 벌어지는 와중에 예. 이거 고려하고 저거 고려하고 그러면은 사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라는 거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 나를 못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국민께
어떻게 했을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가. 네. 이제 이거의 관점에서 이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욕할 네. 사람은 욕해요. 예. 또 환영할 사람은 환영하고. 언제 나오더라도 그렇죠. 예. 언제 나오더라도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정치인의 숙명이죠. 근데 그 정치인은 비난이라는 것도 스스로 사그라들고 다 환영할 때 등장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비난이 있으면 맞부딪히고 그거에 대해서 욕하면 이게 합당한 욕이면 욕 먹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할 것이나 설득할 게 있으면 네.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 정도 체급의 정치인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 지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도 그래요. 저는 역사에서 배우고 그 교훈을 깊이 새겨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은 보수 내에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쉽게 정권을 헌납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 이거를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뛰겠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예. 정말 갖은 낮은 곳에서 뭐 진흙탕 안에서 굴르더라도 내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마음이면 국민들께서 어떤 역할을 주시겠죠.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지 뭐 달게 받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당에 도움이 되고 보수에 도움이 되고 정권 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그러면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겠죠. 그것이 무슨 역할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뛰지 않았으면 해요.